제발, 전 어디로 가요? 고시원 복도 끝, 소녀가 작은 가방을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너를 위한 거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업로드되는 이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개월 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최동혁 회장은 검은색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묘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아들 지훈의 15년째 기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최지훈.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우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회장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연결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들과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번호인데 아이가 받았습니다. 아저씨, 말 안 하시면 끊을 거예요. 회장이 겨우 입을 열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동안 꺼져 있던 지훈의 번호를 누군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은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대신 조수석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 네, 회장님. 지금 방금 이 번호 추적해. 누가 쓰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아내. 비서는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의 묘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묘가 저 언덕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지훈아, 방금 그게 뭐였니?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상한 예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고시원. 좁은 복도를 따라 늘어선 방문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중 205호 문패가 붙은 방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12살 소녀 서윤은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화면이 깨진 낡은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누가 전화했는데 말도 안 하고 끊었네. 서윤은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가웃거리다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휴대폰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화면은 깨졌고 배터리는 금방 닳았지만 서윤은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편의점 알바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12살 아이가 밤 11시에 일을 나가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옷깃을 여미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어 동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아, 왔니? 편의점 문을 열자 주인 김순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55의 순이는 서윤이 이 동네에 온 뒤로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어른이었습니다. 네, 이모. 오늘 손님 많았어요? 아니, 한산했어. 너 저녁 먹었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며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유통기한 오늘까지야. 고마워요, 이모. 서윤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서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학교는 요즘 다니니? 서윤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요. 피곤해서.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편의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카운터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 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쯤 서윤은 주머니에서 아버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이 아기였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이모가 밥 주셨어. 맛있었어. 서윤은 화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지만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것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화면만이 서윤의 손끝에 닿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혁 회장은 서재에서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번호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쪽방촌이라고? 네. 정확한 위치는 이 주소입니다. 회장은 주소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곳은 회장이 평생 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차를 준비하게. 회장님, 직접 가시려고요? 그래.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네. 1시간 뒤 회장은 낯선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 더미. 회장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사한 고시원 건물을 찾았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회장은 건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이모, 다녀올게요. 건물 입구에서 작은 소녀가 뛰어나왔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서둘러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소녀의 얼굴은 죽은 아들 지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선까지. 특히 걸을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어린 시절 지훈과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무의식 중에 소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소녀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의점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소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윤아, 학교 가는 거야? 네. 오늘은 꼭 갈 거예요. 그래, 잘했어. 이거 아침으로 먹어. 여성이 삼각김밥 하나를 건넸습니다. 소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김밥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지훈의 번호를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훈과 이렇게 닮은 걸까요? 소녀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소녀는 김밥을 먹으며 학교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소녀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의점 주인 순이가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물 한 병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저, 방금 나간 아이 말인데요. 네. 순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저 아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순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려 보여서요. 순이는 잠시 회장을 살피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이요? 불쌍한 아이예요. 이 동네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요. 혼자요? 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 어른이 가끔 오신다는데 사실상 혼자예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몇 살이나 됐나요? 12살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제가 가끔 밥이라도 주는데 그것도 미안해하면서 받아요.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값을 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온 회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비서, 그 아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이름, 나이, 가족관계,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말고. 전화를 끊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녀가 걸어간 방향을 향해서요. 지훈아, 혹시 내가 남긴 아이가 아닐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최 비서가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들어오게. 최 비서는 서류 봉투를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소녀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서윤. 올해 12살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서윤 양의 아버지 이름은 최지훈입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지훈 씨, 회장님의 아드님이십니다. 15년 전 강민아 씨와 비밀 혼인신고를 하셨고, 다음에 서윤 양이 태어났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최지훈 씨는 서윤 양이 돌되기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모친 강민아 씨는 서윤 양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후로 서윤 양은 먼 친척에게 맡겨졌습니다. 형식상 보호자는 강대수 씨인데 한 달에 한 번 월세 내려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완전히 혼자라는 말인가? 네.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학교 출석률도 절반이 안 되고요.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서윤 양이 가진 휴대폰은 최지훈 씨가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손녀가 있었구나. 7년 동안이나. 내가 지훈의 결혼을 반대했지. 그래서 지훈은 나를 떠났어. 지훈이 죽었을 때 형식적으로만 찾았어. 진짜로 찾고 싶지 않았거든. 죄책감이 두려워서. 회장은 주먹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야. 내 손녀가 7년 동안 혼자 고시원에서. 회장님, 이제라도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늦었어. 너무 늦었어. 회장은 서윤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나? 당연합니다. 당장 그 아이를 데려와. 아니, 잠깐.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절대 그 아이를 다시 혼자 두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회장은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윤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똑같구나.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 딸을 이제야 찾았어.
일주일 뒤 회장은 사회복지사 이민재를 만났습니다. 이민재입니다. 앉으시오. 이 아이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입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됩니다. 회장은 서윤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왜 직접 나서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죠. 갑자기 나타나면 이 아이는 저를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서윤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방과 후 정문 앞에서 서윤을 기다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이민재. 복지사야. 전 도움 필요 없어요. 서윤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서윤아. 내가 혼자 지내는 게 안 힘들어요. 그냥 가세요. 어차피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들 처음엔 도와준다고 하다가 나중엔 다 떠나가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됐어요. 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서윤은 뛰어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마음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몰래 고시원까지 갔습니다. 2층 205호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 복지사 아줌마가 왔어. 근데 나 괜찮다고 했어.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아이가 죽은 아버지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꼭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받아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순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모, 이모.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며칠 뒤 편의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의 일자리도 유일한 안식처도 사라졌습니다. 고시원 월세는 석 달째 밀렸고 친척 아저씨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이분은 아동보호센터에서 오셨어. 다음 주부터 보호시설에서 지내야 해. 싫어요. 전 혼자 살 수 있어요. 서윤아, 넌 아직 12살이야. 필요 없어요. 서윤은 교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서윤에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월세가 석 달째 밀렸어요.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며칠 뒤 회장이 익명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가,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서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보호시설 입소 전날 밤 서윤은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순이 이모도 아프고 집도 없고. 아빠, 나 정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나 봐. 서윤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갔어? 서윤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낯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겁니다. 아빠, 나 무서워. 다음 날 아침 보호시설 차량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고시원 문을 나섰습니다. 안녕. 작은 인사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오전 10시 보호시설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동혁 회장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회장은 서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서윤아, 나는 내 할아버지다. 내 아버지 최지훈,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었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 아빠는 부모님 안 계신다고. 내가 내 아버지를 버렸어. 15년 전에.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엄마도, 저도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왜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7년 동안 혼자였는데, 그때 또 다른 차가 멈춰섰습니다. 우진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우진, 넌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15년 전 회장님께서 지훈 형님께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라고. 우진은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비밀 손녀, 10년 넘게 방치.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조용히 지원하십시오.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시고요. 내 손녀를 숨기라고. 회장님, 선택하십시오. 회사를 택하시든 저 아이를 택하시든. 서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전 안 가요. 할아버지도 절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 없던 사람인 거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저 익숙해요. 혼자 있는 거. 서윤이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회장님. 회장은 우진을 돌아봤습니다. 우진, 내가 15년 전에 했던 선택이 옳았나? 회사를 지켰지. 하지만 아들을 잃었어. 손녀도. 그게 옳은 선택이었나? 회장은 서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회사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서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또 버려질까봐. 서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만 보고 살았어. 그래서 내 아버지를, 너를 놓쳤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중요해.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우진,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게. 내가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자네가 회사를 맡게. 회장님. 회장은 서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는 그냥 내 할아버지로만 살고 싶어. 회사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할아버지는 나밖에 없잖니?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서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순이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이모, 서윤아, 미안해. 순이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아빠가 맡기신 겁니다. 언젠가 서윤이가 힘들 때 주라고. 서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윤아, 아빠야.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야. 아빠와 할아버지는 싸웠지만 아빠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서윤아, 할아버지를 용서해줘. 그리고 믿어줘. 할아버지는 널 지켜주실 거야.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용서하래요.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믿어도 돼요? 절대 안 떠나. 약속할게. 회장은 서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침마다 서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친구도 생겼고요. 잘했어, 서윤아. 어느 주말 두 사람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할아버지랑 살아. 행복해.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서윤이 잘 돌보고 있어. 서윤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행복하단다. 그날 저녁 서윤은 아버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날 지켜주고 계셔. 고마워. 할아버지한테 보내줘서. 회장은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윤이가 행복하다고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진짜 성공이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서윤이 숙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약속 지켰어.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